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어린이집, 학교, 식당, 술집 등 업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개를 시작할지를 안내하는 일련의 서류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재개방 관련 의사결정 도구는 의회와 주정부 당국자들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다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CDC가 따져보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CDC에 따르면 일단 65세 이상 노인과 모든 연령대에 걸쳐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직원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사업장은 재개방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직원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재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생 강화, 손 씻기, 얼굴 가리개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이 권고되고 근로자들이 아프면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DC는 학교, 어린이집, 캠프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프로토콜이나 직원과 학생들의 증상을 매일 검사할 수 있다고 해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식당, 술집, 기타 사업장은 직원들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길 권장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경우 직원보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한 서비스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CDC는 이 지침이 지역 보건당국의 행정명령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CDC의 지침이 참고 조언의 수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커머스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높게 평가한 원격 진료 앱을 개발한 어거스타 대학교 보건학부에 코로나19 대응에 써달라며 $400,000를 기부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실은 어제 주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전달식에는 브룩스킬 어거스타 대학교 총장과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SK이노베이션 아메리카의 황준호 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SK이노베이션은 처음부터 조지아의 소중한 파트너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기부금은 조지아주 유일의 공립의대인 조지아 의대의 의료진들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어거스타 대학이 개발한 앱을 통한 무료 코로나19 원격 진료 및 주 저녁에 걸쳐 있는 11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은 조지아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조지아 주민들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뷰리맨스터 박형근 대표가 어제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조지아주 재난관리청에 수술용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3주 전 박 대표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기증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인데요. 캠프 주지사는 마스크를 재난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뷰리맨스터는 13일 재난청의 마이클 닉스 청장과 협의를 갖고 어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재난청은 기증받을 마스크의 샘플을 미리 받아 품질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재난청은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마스크가 부족해 곤란했는데 시의적절하게 대량의 마스크를 기부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남부 한인무역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근 대표는 3주 전 대만 정부가 10만 장의 마스크를 조지아주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인사회에서도 조지아주에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박 대표는 많은 한인단체와 개인들이 의료기관과 관공서에 도네이션하고 있는데 캠프 주지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번 도네이션에 대해 특히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14일 밤 늦은 시간에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매일 7건 이하로 발생했다며 이같이 선언했는데요. 전체 인구가 200만 명 정도인 슬로베니아에서는 지난 3월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1,464명, 누적 사망자 103명이 보고됐습니다.
정부가 종식을 선언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외국인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EU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온 사람은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30대 가장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372km 떨어진 고향집까지 걸어가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돼 길거리에서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메트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파항주 무아드잠 샤의 길가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남성은 경비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뒤 이동 제한 명령으로 장거리 대중교통이 끊기자 걸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로는 5시간 거리였지만 걸어서는 열흘은 좋게 걸릴 길인데요. 지난 8일 도보 여행을 시작한 이 남성은 창백한 얼굴로 힘들게 걷는 모습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그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망자의 가족은 장례비를 낼 돈도 없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미국 물류센터에서 6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CN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6번째 사망자는 뉴욕주 베스페이지에서 나왔는데요. 앞서 인디애나,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현재까지 자사시설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주 검찰총장들이 지난 12일 아마존 측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연방 하원의원 2명이 직업안전위생관리국 오샤에 서한을 보내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안전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로뮬러스 아마존 물류센터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에서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안전조치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5살 의붓아들을 목금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의 계부 A씨가 오늘 인천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손과 발이 웃긴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자신의 집에서 당시 5살이던 첫째 의붓 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4일 오후 시민, 여성 등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청남대에 설치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기본 입장을 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로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길과 노태우 대통령길의 명칭도 폐지되며 대통령 기념관에 설치된 두 사람의 기록화 역시 철거됩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동상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화는 물론 관련 자료도 폐기해야 하는 만큼 철거 작업은 한두 달 뒤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대전 충청 지역 민방인 TJB 대전방송의 저녁 8시 뉴스 앵커로 깜짝 등장해 화제입니다. 개국 25주년 기념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휴보는 김현지 아나운서와 대화를 나누고 2개의 리포트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앵커로 등장한 로봇은 오준호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09년에 개발한 휴보2 모델인데요. 휴보는 뉴스를 진행하는 동안 상체를 틀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아나운서와 인사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선보였습니다. 휴보는 김현지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쌀 생일에 제가 초대받아서 기분이 짱입니다. 2020년 5월 1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